당신의 그림자가 악령을 품었다고 의심받으면 불태워질 수 있는 장소를 상상해 보세요. 악어가 조상으로 숭배되고 남성이 전통 축제를 놓치면 마을 사람들 앞에서 아내에게 사과해야 하며 꿈은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따르는 것이라고 여겨지는 그런 곳 말입니다. 부르키나파소 서아프리카 한가운데 깊숙이 자리한 이 국가는 단지 붉은 먼지와 자결하는 태양, 고대 가면만 있는 땅이 아닙니다. 이곳은 당신이 발을 내디딜 때마다 전설 속 한 페이지를 무심코 밟을 수 있는 곳이며 의뢰와 영혼, 그리고 보이지 않는 힘들이 일상과 나란히 존재하는 땅입니다. 이 세계에서는 진실과 신비가 마치 파소단 파니, 페소단 파니라는 직물처럼 얽히고 설켜 있으며 그 복잡함과 다채로움은 평범한 눈으로는 결코 온전히 볼 수 없습니다. 당신은 이제 서양의 논리가 아무 소용없는 여정에 나설 준비가 되었나요? 왜냐하면 지금부터 부르키나파소에 대한 가장 기묘하고 신비로운 20가지 사실을 소개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믿기 힘들 정도로 진짜인 이야기들입니다. 1번, 부르키나파소 정직한 사람들의 땅. 부르키나파소는 서아프리카 지도상의 작은 점처럼 보일 수 있지만 말리, 니제르, 베냉, 토고, 가나, 코트디부아르 6개의 이웃 국가로 둘러싸인 내륙국으로 독특한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면적은 약 27만 4천로, 미국의 콜로라도주보다 약간 큽니다. 사헬 지대 가장자리에 위치하여 사하라 사막의 건조함과 푸른 초원이 만나는 지점에 자리 잡고 있으며 건기와 우기 두 가지 뚜렷한 계절을 갖고 있습니다. 여름철에는 기온이 45도까지 오르기도 하지만 밤에는 시원하고 쾌적한 기온 덕분에 낮 동안의 더위를 잠시나마 잊을 수 있습니다. 1984년부터 국명은 어퍼볼타에서 공식적으로 부르키나파소, 버키나페소로 바뀌었으며 이 이름은 정직한 사람들의 땅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는 2200만 명이 넘는 이 나라 사람들의 강인함과 존엄을 잘 보여주는 표현입니다. 이 나라는 젊고 활기차며 매우 다양한 문화를 지닌 곳입니다. 60개가 넘는 민족이 공존하며 그 중에서 모시 족이 전체 인구의 약 40%를 차지하고 있어 가장 큰 민족 집단입니다. 공식 언어는 프랑스어이지만 70개가 넘는 토착 언어가 널리 사용되며 모시어는 그 중에서도 가장 흔히 쓰이는 언어 중 하나입니다. 이와 같은 언어와 문화의 다양성은 아프리카 문화의 깊이를 탐험하고자 하는 이들에게 매혹적인 초대장이 됩니다. 2번, 부르키나파소의 생동감 넘치는 축제들. 대두고 가면 축제, 페스티벌 디스 마스커우 데 대두고는 부르키나파소에서 가장 독창적인 문화 축제 중 하나로 척박한 땅에서도 아름다움이 피어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합니다. 이 축제는 2년에 한 번 대두고 마을에서 열리며 BWA, 누나, 마카, 모시 같은 여러 민족들이 참여하는 다채로운 행사입니다. 마을 전체가 색과 소리의 소용돌이로 변하며 새 깃털, 불, 다채로운 무늬천으로 장식된 거대한 가면과 나무 조각상들이 조상의 영혼을 담은 생생한 사자처럼 퍼레이드를 이끕니다. 북소리에 맞춰 회전하며 춤을 추는 무용수들은 열정과 공동체 정신으로 관객들을 매혹시킵니다. 또한 SIAO 수공예 축제라는 2년 주기의 박람회도 있으며 이곳에서는 주로 여성 장인들이 페소단 파니 직물, 은 장신고, 조각 도자기 제품 등을 선보입니다. 이들은 직조나 조각 기술을 가르치는 워크숍도 열어 참가자들이 창작의 세계를 직접 경험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가장 뛰어난 작품에는 금속 장식을 입힌 카펫 같은 걸작의 상이 수여되며 이는 문화유산이 창조성을 자극하는 방식의 상징이 되어 SIAO를 아프리카 예술의 심장으로 만들어줍니다. 특히 매 2년마다 부르키나파소의 수도 와가도구는 아프리카 영화의 중심이 됩니다. 바로 FESPACO 아프리카 전역의 영화 및 TV 페스티벌이 개최되기 때문입니다. 1969년에 시작된 이 페스티벌은 아프리카에서 가장 오래된 영화 축제일 뿐만 아니라 대륙 최대의 문화 행사로 전 세계의 영화 감독, 배우, 관객들이 한자리에 모입니다. 최고상은 전설적인 모시족 여거를 상징하는 전투마 조각상 에탈롱 드 예넨가, 에탈론 데 예넨가입니다. 3번, 아름다운 여성들의 땅.
부르키나파소는 서아프리카 특유의 강인하고 매혹적인 아름다움을 지닌 여성들의 고향입니다. 건강한 갈색 피부, 정성껏 따은 자연 곱슬머리, 깊고 또렷한 눈매, 높은 광대뼈, 그리고 환한 미소는 당당한 매력을 자아냅니다. 많은 여성들은 부족 전통에 따라 문신을 새기는데 이 문양들은 미적 가치뿐 아니라 그들의 기원, 정체성, 내면의 힘을 이야기합니다. 패션은 이들이 자신을 표현하는 중요한 방식입니다. 화려한 원피스에 금, 은, 구리로 만든 목걸이, 팔찌, 귀걸이 등의 액세서리를 매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부르키나파소에는 여성만을 위한 특별한 날이 있으며 이는 3월 8일 세계 여성의 날과 유사한 성격을 띱니다. 이날에는 역할이 바뀌어 남성이 요리, 청소, 육아 등 모든 집안일을 맡고 여성은 온종일 휴식을 취하며 축하를 받습니다. 파운 부족에서는 이 전통이 한층 독특하게 전개되는데 남성들이 여성처럼 드레스를 입고 화장을 하며 여성들의 조용한 헌신에 감사를 표하는 방식으로 나타납니다. 이런 멋진 여성들과 친구가 되고 싶으신가요? 댓글로 2번을 남겨주시면 그들과 연결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4번. 소똥으로 지은 집 대지에서 솟아오른 예술의 공간. 부르키나파소의 티에벨 마을에서는 건축 예술이 매우 단순한 재료로 표현됩니다. 진흙, 집, 그리고 소똥. 이상하게 들릴 수도 있지만 이 혼합물은 튼튼하고 단열 효과가 뛰어나며 완전히 친환경적인 벽을 만들어냅니다. 하지만 가장 특별한 점은 바로 이곳의 집 한 채 한 채가 진정한 예술 작품이라는 사실입니다. 벽들은 기하학적 무늬와 영적인 상징들로 정교하게 장식되어 있으며 그 섬세함은 감탄을 자아냅니다. 서로 똑같은 집은 단 하나도 없습니다. 각 집은 그것을 지은 여성의 개성과 자부심을 담고 있으며 평균적으로 약 1.88m, 약 6피트 위 높이를 가지고 있고 출입구는 약 1m, 약 3피트에 불과하여 방문객은 고개를 숙이고 들어가야 합니다. 이는 주인에 대한 존중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러한 설계는 혼란의 시대에 외부인의 침입을 어렵게 하기 위한 방어적 목적도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인간의 창의력, 적응력, 그리고 놀라운 생존력을 반영하며 가장 단순한 것들을 문화와 정체성의 상징으로 승화시킨 위대한 예입니다. 5번.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악어 마을. 사람들이 악어를 멀리하는 것이 아니라 친구로 여기는 마을이 있다고 상상해보세요. 바로 부르키나파소의 작은 마을 바졸입니다. 이곳에는 100마리가 넘는 악어들이 사람들과 평화롭게 공존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플로리다나 루이지애나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악어주의 표지판과는 달리 바졸에서는 악어가 반려동물처럼 환영받습니다. 이 특별한 관계는 600년 전 심각한 가뭄 시기에 악어가 물을 찾아주는데 도움을 준 일화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그 이후로 악어는 은인으로 여겨졌고 오늘날까지도 그 유대는 지속되고 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악어에게 손으로 직접 먹이를 주고 악어를 기리는 축제를 열며 심지어 악어가 죽었을 때는 정식 장례식까지 치릅니다. 놀라운 사실은 이곳의 악어들이 매우 온순하다는 것입니다. 먹이를 두고 다투지도 않고 이름을 부르면 반응하며 관광객들과 사진을 찍기 위해 기꺼이 물가로 기어 올라옵니다. 600년 넘게 이어진 인간과 악어의 관계는 지금까지 한 번도 끊긴 적이 없으며 밧줄은 전 세계적으로도 드문 사례로 손꼽힙니다. 6번. 세계에서 가장 강한 남자. 아이언 비비로 알려진 세계에서 가장 강한 남자는 부르키나파소 출신입니다. 그의 이름은 셰이크 아메드 알하산 산호, 체이게이침드 알 헤산 세노이며 그의 존재는 힘, 인내, 그리고 삶의 기쁨을 상징합니다. 그는 처음에는 럭비 선수로 경력을 시작했으며 자동차 엔진이나 콘크리트 덩어리 같은 조잡한 장비로 훈련하면서도 놀라운 성과를 이뤄냈습니다. 2019년에는 469파운드, 약 213kg 짜리 통나무를 들어올려 세계 기록을 세웠고 2021년에는 505파운드, 약 229kg 짜리 바벨을 들어올려 자신의 기록을 갱신하며 기네스북에 등재되었습니다. 그의 체중은 약 400파운드, 약 181kg에 달하지만
항상 유쾌한 미소와 유머 감각으로 유명합니다. 그는 자주 관객을 웃기기 위해 일부러 힘든 척 연기하다가 순식간에 역기를 들어올리곤 합니다. 그의 식단도 매우 인상적입니다. 하루에 닭 8마리를 구워 먹고 수리터의 우유와 수많은 그릇의 흰쌀밥을 먹으며 체형을 유지합니다. 처음에는 친구들의 농담에서 비롯된 아이언 비비라는 별명이 이제는 세계적인 상징이 되었으며 부르키나파소의 의지와 영감을 전 세계에 알리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7번. 머리 위에 움직이는 시장 부르키나파소의 생생한 상점들. 이곳에서는 시장이 단순한 거래 장소를 넘어서 시각과 후각을 자극하는 생동감 넘치는 퍼포먼스 공간입니다. 상인들은 잘 익은 오렌지에서부터 향긋한 꼬치구이, 브로셰트까지 다양한 상품을 머리에 이고 거리 사이를 이동합니다. 그들은 단순히 물건을 파는 것이 아니라 시장의 리듬을 걸음걸이 하나하나에 담아 전달합니다. 이 균형 감각은 주로 여성 공동체에서 대대로 이어져 왔으며 어린 시절부터 소녀들은 물그릇 같은 가벼운 것부터 시작해 점점 천, 시어버터 등 무거운 바구니까지 익숙해집니다. 굽이진 길을 지나도 상품이 흔들리지 않도록 유지하는 이 기술은 부드러우면서도 강인한 힘을 보여줍니다. 유연함 또한 이들의 장점입니다. 더운 날엔 찬물을, 오후엔 간식을 팔며 늘 정확한 장소와 시간에 나타납니다. 외딴 들판부터 번화한 교차로까지 토마토를 던지며 받거나 흥겨운 노래로 고객을 부르는 모습은 마치 축제 같습니다. 그들은 단순한 상인이 아니라 지역 사회의 연결고리로서 소식과 웃음, 이야기를 머리에 이고 움직입니다. 부르키나파소의 이동시장은 끈질기고 역동적인 생명력의 상징입니다. 자결하는 햇살 아래서도 이들은 미소를 잃지 않고 장사를 하면서도 예술을 보여주는 이곳의 일상을 가장 생생하게 보여주는 그림입니다. 8번. 저렴한 교통수단 문화체험 그 자체. 부르키나파소의 택시는 단순한 교통수단이 아니라 현지인의 삶을 생생하게 느낄 수 있는 다채로운 체험입니다. 흰색과 파란색으로 칠해진 이 오래된 차량들 대부분 1990년대의 푸조 504나 도요타은 창문이 없고 문손잡이는 줄로 묶여 있지만 와가도구의 먼지 나는 도로 위를 당당히 달립니다. 이 택시의 특별함은 바로 운전기사들에게 있습니다. 이들은 기사이자 DJ, 철학자이자 코미디언 역할까지 합니다. 조용할 것 같은 여정도 어느새 춥고 정치, 식료품 가격 등에 대한 열띤 토론으로 바뀌며 뒤에서는 아프로비트 음악이 흘러나옵니다. 여기에는 미터기도 없습니다. 요금은 오직 흥정으로 결정됩니다. 재미있는 이야기, 유쾌한 칭찬, 혹은 따뜻한 미소 하나로도 요금을 깎을 수 있습니다. 어떤 기사들은 커피 한 잔이나 흥미로운 대화 몇 분과 택시비를 맞바꾸기도 합니다. 도중에 친구를 태우거나 인사를 하기 위해 차를 세우는 것도 매우 자연스러운 일이며 이 모든 것이 바로 부르키나파소 택시만의 매력입니다. 9번. 성인식 어른이 되기 위한 도전. 보보족과 로비족 같은 여러 공동체에서는 아직도 젊은 남성을 위한 성인식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문화 위례가 아니라 각 소년의 인생에서 의미 있는 전환점이 되는 과정입니다. 성인식은 보통 청년들이 가족을 떠나 수주 동안 숲속에서 따로 생활하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이 기간 동안 그들은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혹독한 훈련을 받습니다. 자연 속에서 살아남는 법, 부족의 역사, 전통적인 도덕성, 고대 노래, 공동체 내에서의 예절 등을 배우게 됩니다. 지도자는 주로 존경받는 노인들이 맡으며 일부 부족에서는 여기에 영적 요소도 포함됩니다. 소년들은 특별한 문양으로 얼굴에 그림을 그리거나 예언적인 꿈을 꾸기도 하며 조상이나 부족의 수호령으로부터 축복을 받기 위해 신성한 장소로 불려가기도 합니다. 음악, 북소리, 춤은 의식 전반에 걸쳐 중요한 역할을 하며 현실 세계와 영적 세계를 잇는 다리로 작용합니다. 긴 여정을 마친 후 시험을 통과한 이들은 가족과 온 마을 사람들이 지켜보는 큰 축제 속에서 돌아오게 됩니다. 이로써 그들은 공식적으로 성인이 되었음을 인정받고 공동체의 결정에 참여할 수 있으며 결혼할 수 있고 전통 가치를 지켜야 할 책임도 지게 됩니다. 10번. 아직 알려지지 않은 관광 천국.
부르키나파소는 아프리카의 대표적인 관광지로 꼽히지는 않지만 그 원시적이고 진솔한 매력이 오히려 이 나라를 특별하게 만듭니다. 알리 국립공원은 약 2,000이 면적으로 사파리를 좋아하는 이들에게는 천국 같은 장소입니다. 건기인 11월부터 5월 사이에는 코끼리, 사자, 하마, 키귀 조류들이 무릉덩이 근처에 모이는데 이는 사진 촬영과 자연 탐험의 이상적인 장면을 연출합니다. 수도 와가두구에 위치한 국립박물관은 의상, 악기, 가면, 조각품 등을 통해 전통 문화의 가치를 보존하고 있으며 일부 장인들은 현장에서 직접 시연하여 관람객들에게 생생하고 밀접한 체험을 제공합니다. 자연을 사랑하는 이들에게는 신도 암석 산맥이 꼭 방문해야 할 명소입니다. 수백만 년 동안 형성된 사암 덩어리들이 장관을 이루며 등산이나 트레킹, 일몰 감상에 적합한 장소입니다. 절벽 위에서 바라보는 광활한 서아프리카의 전경은 숨이 멎을 정도로 아름답습니다. 또한 남서쪽에 위치한 탱그렐라 호수는 보트를 타고 탐방하거나 악어를 자연 서식지에서 관찰할 수 있는 이상적인 장소입니다. 근처 도시인 벤포라는 카피고엘라 폭포로 유명한데 울창한 숲속에서 여러 겹의 물줄기가 흘러내리는 이 폭포는 무더운 날씨에 완벽한 휴식처입니다. 11번 이브라힘 트라오레 국가의 운명을 다시 쓰는 인물. 기다림과 실망에 익숙해진 나라에서 2022년 혁명이 발발하던 순간 이브라힘 트라오레는 젊고 단호한 바람처럼 등장했습니다. 시골 출신의 35세 대위가 과연 국가의 운명을 짊어질 수 있을까라는 의문이 많았지만 불과 2년 만에 그의 모습은 붉은 흑벽, 전통 천옷, 그리고 국민들의 참가 속에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아프리카의 젊은 사자라 부르며 단지 힘 때문이 아닌 잊혀진 목소리를 대신해 포효했기 때문입니다. 이브라힘 트라오레는 시작부터 대부분이 꺼려하는 과감한 조치를 취했습니다. 프랑스어를 공식 언어에서 제외하고 국부 유출을 막기 위해 중앙은행을 설립했으며 독립의지를 명확히 드러냈습니다. 해외 원조를 기다리지 않고 그는 주요 프로젝트들을 실행에 옮겼습니다. 전국 철도 노선, 보보에 설치된 기차 조립 공장, 금 정제소, 토마토 가공 공장 등은 자원 가치를 국내에 유지하고 생산 능력을 키우기 위한 노력이었습니다. 특히 코우더그아오에 설립된 아프리카 최대의 제약단지는 보건 자립의 전환점을 의미합니다. 안보 면에서는 국제사회에 의존하지 않고 러시아, 중국, 이란, 터키와 협력했으며 군 현대화, 정보기관 강화, 무장 세력에 점령된 지역 해방에 나섰습니다. 과거에 버려졌던 트리보 같은 지역에는 이제 새 도로, 의료소, 그리고 다시 펄럭이는 국기가 있습니다. 그의 지도하에 국민들은 단순히 변화를 목격하는 것을 넘어 처음으로 자기결정권 이진정으로 자신들에게 있음을 체감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한 임기 안에 모든 것을 완성하지는 못할지 몰라도 부르키나파소가 더 이상 누구의 뒷마당도 아닌 자립국가로서 새로운 장을 열도록 이끌었습니다. 12번 베트남에 대한 특별한 애정. 지구 반대편에 위치한 두 나라지만 부르키나파소와 베트남은 독립투쟁과 민족 자주에 대한 열망으로 깊은 유대를 나누고 있습니다. 부르키나파소가 베트남을 존경한다는 가장 명확한 증거 중 하나는 바로 현재 사용 중인 국기입니다. 인사이클로피디아 브리타니카에 따르면 이 이야기는 1983년 8월 4일 이상주의적이고 젊은 지도자 토마스 상카라 대위가 시작한 혁명에서 비롯됩니다. 그는 당시 어퍼 볼타 공화국의 정권을 장악했고 정확히 1년 뒤에는 국가개혁 프로그램과 함께 국명, 국기, 국가 슬로건까지 전면적으로 바꾸는 혁명적 변화를 선포했습니다. 주목할 점은 새 국기입니다. 프랑스 식민 시절을 상징하던 검정, 흰색, 빨간색의 세 줄로 된 기존 국기 대신 지금의 국기는 붉은색과 초록색 배경에 중앙에 노란 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붉은색은 단호한 혁명 투쟁을, 초록색은 희생과 번영을, 노란색은 풍부한 광물 자원을 상징합니다. 이 디자인은 베트남 남부 해방전선의 국기에서 영감을 받았다고 알려져 있으며 이는 전 세계 민족 해방운동의 상징이기도 했습니다. 상카라는 공개적으로 베트남의 혁명 경로에 대한 존경을 표하며
그것을 부르키나파소 재건의 영감으로 삼아 자립적이고 공정한 국가를 꿈꿨습니다. 13번 붉은 흙길 부르키나파소의 비공식 상징. 부르키나파소를 떠올릴 때 가장 상징적인 이미지 중 하나는 전국 곳곳에 뻗어있는 붉은 흙길입니다. 수도 와가두구조차도 많은 도로가 아직 포장되지 않았으며 시골 지역에서는 흙길이 공동체를 연결하는 주요 수단입니다. 이 붉은 색깔은 우연이 아니라 토양에 철산화물이 많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며 발걸음이나 자동차 바퀴가 지나갈 때마다 붉은 먼지가 사람, 옷, 차량에까지 내려앉습니다. 부르키나파소 사람들에게 이 붉은 먼지는 단순히 털어내야 할 것이 아니라 일상 속 노동, 이동, 생계, 여정의 흔적이며 삶의 일부입니다. 건기에는 먼지가 자욱하게 퍼지고 우기에는 흙이 질척거리고 미끄러워져 이동 자체가 도전이 됩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불평하기보다는 그 흐름에 적응해 왔습니다. 오토바이를 타고 마을 사이를 누비는 사람들, 도시 거리에서 요리조리 구덩이를 피해 달리는 택시 운전사들. 사진, 영화, 민속화 등에서 붉은 흙은 종종 부르키나파소의 비공식적 상징처럼 등장합니다. 거칠면서도 강인한 이 땅의 색은 갈라진 들판을 가로질러 물을 이고 가는 여성들과 태양 아래 뜨거운 대지 위에서 뛰노는 아이들의 모습과 함께 어우러지며 일상의 소중한 장면들을 붉게 물들입니다. 14번 부르키나파소의 음식 단순하지만 강렬한 정체성. 부르키나파소의 음식은 서아프리카 전통 식문화의 다채로운 조화를 보여줍니다. 지역 재료와 민간 창의력이 결합되어 기억에 남는 풍미를 만들어냅니다. 일상 식사는 주로 수수나 옥수수 가루로 만든 진한 조개, 오크라, 바오바비 또는 토마토로 만든 소스를 곁들여 먹습니다. 이 음식은 감자 으깬 것과 비슷한 질감을 가지지만 특유의 향과 맛으로 쉽게 잊히지 않습니다. 대표적인 요리 중 하나는 리즈그라스입니다. 토마토, 양파, 마늘, 닭고기 또는 소고기와 함께 만든 기름진 밥으로 미국 루이지애나의 잠발라야와 비슷한 풍미를 가집니다. 길거리에서는 잘 양념된 고기를 숯불에 구워내는 꼬치구이의 유혹적인 향이 언제나 식욕을 자극합니다. 음료로는 독특한 선택지가 많습니다. 돌로는 발효된 수수로 만든 전통 맥주로 진하면서도 약간 달콤한 맛을 냅니다. 비삽은 히비스커스 꽃에서 추출한 음료로 시원한 단맛과 신맛이 어우러져 크랜베리 주스를 연상케 합니다. 이 음료들은 단순한 갈증 해소를 넘어 축제와 공동체 생활에 깊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부르키나파소의 음식은 화려하진 않지만 섬세합니다. 전통, 자원 절약, 자연과 사람에 가까운 조리 철학이 조화를 이루며 음식 하나하나가 단순한 맛을 넘어서 문화의 조각으로 다가옵니다. 15번 인구의 약 40%가 빈곤선 아래에서 생활. 부르키나파소는 농업, 광업, 풍부한 태양에너지 같은 자원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10개국 중 하나입니다. 유엔에 따르면 인구의 약 40%가 하루 1.90달러, 약 2,600원 이하로 생활하고 있습니다. 농촌 지역에서는 이 수치가 더 높아지며 90% 이상이 자급자족 농업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청년 실업률은 60%에 달하며 15세에서 24세 사이 청년 중 3분의 1 이상이 학교에 다니지 않고 직업도 없으며 직업훈련 프로그램에도 참여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개인 및 사회의 발전 기회가 크게 제한되며 조혼, 기악, 무장단체나 극단주의 조직에 유입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는 특히 북부와 동부 국경 지역에서 두드러지며 이곳은 정부 통제가 약한 지역이기도 합니다. 경제적 문제 외에도 민족 갈등과 무장 공격으로 인한 지속적인 불안정은 2024년 기준으로 유엔 난민기구 UNHCR 통계에 따르면 약 200만 명이 이재민을 발생시켰습니다. 이 상황은 인도적 지원을 방해할 뿐만 아니라 이미 취약한 보건, 교육, 사회보장 시스템에 심각한 부담을 주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르키나파소 국민들은 놀라운 내면의 힘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속 가능한 농업, 지역 교육, 전통 문화유산 보호와 같은 지역 공동체 주도의 이니셔티브가 확대되며 내부에서부터 재건을 꾀하고 있습니다. 이는 명백한 증거입니다.
가난은 여전히 존재하지만 이 땅에서 희망과 회복력은 결코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16번. 카야 지역 여성들에겐 남편을 거절할 권리가 있다. 부르키나파소의 카야 지역에서는 여성이 단순히 가정을 돌보는 존재가 아니라 공동체의 영혼을 지키는 사람으로 여겨집니다. 이 지역에는 독특하면서도 상징적인 사회 규범이 존재합니다. 매년 열리는 마을 축제에 남편이 참여하지 않을 경우 아내는 그를 거절하거나 노인회 앞에서 혼인을 철회할 권리를 가질 수 있습니다. 마을 축제는 단순한 즐길 거리가 아닌 조상과 살아있는 사람들 사이의 연결 위식입니다. 이 행사에 빠지는 것은 개인적 선택이 아니라 신령에 대한 무례이자 공동체를 무시하는 행동으로 여겨집니다. 카야 사람들의 눈에는 축제에 불참하는 남성은 자신의 뿌리를 거부하는 자와 같다고 여깁니다. 여성들은 남편에게 문제 제기를 하고 때로는 징계를 요구하거나 잠시 격리 조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남편이 용서를 구하기 위해 재물을 들고 마을을 3일 동안 돌며 공동체의 허락을 구해야 하기도 합니다. 반대로 축제에 성실히 참여하는 남성은 공동체 의식을 가진 책임감 있는 인물로 존중받습니다. 이 전통은 결혼이 단지 두 사람의 일이 아닌 조상과 땅에 대한 서약임을 의미합니다. 카야에서 여성은 침묵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신념을 지키고 제례를 통해 마을의 생명력을 이어가는 존재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목소리는 축제의 북소리만큼이나 크고 강렬하게 울려 퍼집니다. 17번. 결혼하려면 살아있는 염소를 바쳐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마을 전체가 결혼을 거부한다. 부르키나파소의 전통 공동체에서는 결혼이 단순히 두 사람의 동의만으로 성립되지 않습니다. 이는 공동체 전체의 의례이며 매우 엄격한 조건이 따릅니다. 그중 가장 중요한 조건 중 하나는 신랑이 신부의 가족과 마을에 살아있는 염소를 예물로 바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염소는 단순한 선물이 아니라 진심, 효심, 그리고 조상 앞에서의 서약을 상징하는 존재입니다. 이 염소가 없으면 결혼식은 취소될 수 있으며 마을 전체가 그 결혼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 의식은 보통 신부의 집 앞마당에서 열리며 원로들과 가족들이 함께 지켜보는 가운데 진행됩니다. 염소는 즉시 도살되지 않고 신랑이 우주에 약속을 전달하는 살아있는 매개체로 간주됩니다. 어떤 마을에서는 계층에 따라 염소의 수를 규정하기도 합니다. 가난한 사람은 1마리, 여유 있는 사람은 3마리 이상을 바쳐야 한다는 식입니다. 또 어떤 곳에서는 염소의 종류도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뿔이 부러졌거나 흰색과 검은색이 섞인 털을 가진 염소는 불길한 징조로 간주되어 잘못된 염소를 가져오면 결혼식이 연기되기도 합니다. 이러한 관습은 결혼을 단순한 사랑의 결합이 아니라 조상, 공동체, 그리고 대지의 영혼과 맺는 신성한 계약으로 만들어줍니다. 약속이 살아있는 피와 살을 통해 전달될 때 비로소 남성은 전통 의식에 따라 남편으로 인정받게 되는 것입니다. 18번. 일부 부족은 태양 반대 방향으로 문신을 새겨 바람의 악령을 막는다. 부르키나파소의 일부 부족에서는 문신이 단순한 장식이나 개성 표현이 아니라 영적인 보호를 위한 중요한 행위로 여겨집니다. 이들은 아주 오래된 관습을 따릅니다. 즉, 문신을 태양과 반대 방향, 즉 왼쪽에서 오른쪽, 아래에서 위로 새깁니다. 이는 신체의 차크라를 통해 침입하는 악령을 막기 위한 것입니다. 이 문신의 형태는 나선형, 거꾸로 된 화살표, 토니 모양 등의 기호로 등, 손목, 가슴 부위에 새겨집니다. 민간 전승에 따르면 바람의 악령은 길을 잃은 영혼으로 사하라 사막에서 불어오는 바람을 타고 사람의 몸속으로 들어온다고 여겨집니다. 특히 환절기에는 이 힘이 가장 강하다고 믿습니다. 문신이 없는 사람은 악몽, 두통, 감정 통제 불능을 겪을 수 있다고 합니다. 문신은 아무나 새길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조상의 상징을 아는 자 또는 주술사가 직접 수행합니다. 이 과정에서는 고대어로 된 주문, 일명 바람 차단의 노래가 불려지며 몸에 새겨진 문양은 영적 장벽으로 기능하게 됩니다. 이러한 문신은 성인식의 통과 여부를 나타내는 상징으로도 쓰이며 어떤 사람들은 일생 동안 이 상징들을 수집하고 보호하는 데 헌신하기도 합니다.
그들의 몸은 눈에 보이지 않는 힘으로부터 자신을 지키는 살아있는 부적이 되는 셈입니다. 19번. 마법 혐의를 받은 자의 그림자를 태우는 의식이 존재한다. 드러나지 않는 어둠의 영혼을 정화하기 위해. 부르키나파소의 일부 전통 공동체에서는 여전히 마법과 어둠의 영혼에 대한 믿음이 강하게 남아 있습니다. 특히 기이한 의식 중 하나가 바로 그림자 태우기입니다. 이는 신비한 존재와 관련된 기운을 몰아내기 위한 행위입니다. 전통적으로 악령은 사람의 육체가 아닌 그림자에 숨어든다고 여겨집니다. 마법 혐의가 있는 사람은 직접적으로 추궁당하지 않고 햇빛이 강한 시간대에 몰래 관찰됩니다. 그들의 그림자가 비정상적으로 길거나 몸의 움직임과 따로 노는 경우 악령에 사로잡혔다고 판단됩니다. 의식이 진행되면 그 사람은 해 아래 가만히 서 있고 주술사 또는 마을의 불지기는 그 그림자의 가장자리에 마른 풀이나 신성한 숯을 불태웁니다. 사람 자체가 아닌 그림자만을 태우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악령이 소멸된다고 믿습니다. 이때 고대 주문이 계속해서 낭송되어 그림자의 자물쇠를 열고 영혼을 추방하는 과정이 이루어집니다. 의식 이후에도 아군이 계속된다면 당사자는 공동체 접촉 금지 또는 마을 추방이라는 조치도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날 이 관습은 거의 사라졌으며 금기시되기도 하지만 인간이 보이지 않는 세계를 믿고 그것을 통제하려 한 깊은 신념을 보여주는 상징적 행위라 할 수 있습니다. 20번. 낮은 생활비 절약형 삶을 추구하는 이들에게 이상적인 선택. 부르키나파소는 세계에서 생활비가 가장 낮은 나라 중 하나로 탐험을 좋아하거나 단순하지만 풍부한 경험을 추구하는 이들에게 매우 매력적인 장소입니다. 수도 와가두구에서는 넓은 아파트를 월 34만 원에서 41만 원, 약 250에서 300달러에 임대할 수 있으며 외곽 지역에서는 11만 원에서 16만 5천 원, 약 80에서 120달러로 훨씬 저렴하게 거주할 수 있습니다. 이는 뉴욕이나 파리 같은 대도시의 임대료와 비교하면 상상도 못할 가격입니다. 식사는 길거리 식당에서 한 끼에 2,700원, 6,800원, 25달러 수준이며 고급 레스토랑에서도 2만원, 34,000원, 1,525달러 정도면 충분한 식사를 즐길 수 있습니다. 휘발유는 리터당 약 5,400원, 갤런당 4달러이며 오토바이, 택시, 승합차, 부시택시 같은 교통수단을 이용하면 한 번이 이동당 약 70원 정도밖에 들지 않습니다. 하루 교통비는 평균 1,300원, 4,000원, 13달러로 충분합니다. 전기, 수도, 인터넷 같은 공과금은 월 4만원, 6만 8천원, 3,050달러이며 고속인터넷은 넷플릭스 시청, 화상회의, 재택근무 등 기본적인 작업에는 충분하며 월 3만 4천원, 5만 4천원, 2,540달러 정도입니다. 종합적으로 볼 때 부르키나파소에서는 월 68만원, 95만원, 500에서 700달러 정도로 편안하게 생활할 수 있습니다. 이는 유럽이나 북미 생활비의 극히 일부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단기 여행자뿐 아니라 원격 근무자, 은퇴자, 혹은 아프리카에서 독특하고 절약적인 삶을 원하는 사람들에게도 충분히 고려할 만한 선택지입니다. 하지만 이곳의 저렴한 물가와 풍부한 문화적 매력에도 불구하고 최근 몇 년간 국가의 북부 및 동부 국경 지역에서는 심각한 치안 불안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국제기구와 여러 정부는 시민들에게 수도 와가두구 내에서만 체류할 것을 권고하고 있으며 지방 간 육로 이동은 피할 것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철저한 준비와 신중한 선택, 안전한 여행 루트 확보를 전제로 한다면 부르키나파소는 여전히 독창적인 문화와 경험을 제공하는 값진 목적지입니다. 이로써 우리는 부르키나파소에 대한 20가지 놀라운 사실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어떤 점이 가장 인상 깊었나요? 혹시 여러분이 알고 있는 부르키나파소의 특별한 이야기가 있다면 댓글로 공유해주세요. 이 영상이 흥미로웠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을 잊지 마세요. 다음 여행에서 또 만나요.